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최근에 아이가 힘든 일을 겪지는 않았나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다가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곳곳에 좌절이나 실망, 고통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부모 자신이 힘든 것보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제 앞에서 힘든 것보다 제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 할 때 이 불안감이 극도로 다다르면서 훨씬 더 이 부모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를 느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이 힘든 거를 제거를 많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좌절,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 겪어낸 기억과 시간들이 진짜 자존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겪었을 때, 좌절을 겪었을 때 그 감정의 터널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 감정의 터널을 다 지난 다음에 나는 이런 것도 견뎌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회복 탄력성, 자존감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컸을 때 분명히 더 큰 좌절, 더 힘든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작은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멘탈 훈련이 되는 거죠. 조금씩 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겪어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최적의 좌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품 안에서 겪는 그 좌절을 우리가 최적의 좌절로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점점 커 나갈수록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이가 이 4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옆에서 5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아이가 4단계를 겪어 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은 우리 부모님, 양육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4단계는 우리 어른으로서도 충분히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하고도 함께 견뎌 나가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가는 4단계 중에서 1단계입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뭐 좌절감이 됐든 실망이 됐든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친구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친구가 너하고는 안 논다 하고 다른 친구하고만 놀아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죠. 근데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나쁜 감정은 없다. 모두 다 감정은 옳은 감정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감정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해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옆에서 알려주셔도 좋고요. 아이는 그냥 너무 짜증나는 그런 감정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불안감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서운했겠구나.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 감정 미러링을 통해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가서 친구를 막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내 스스로 이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재미있게 그냥 논다든가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가 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잠을 한숨 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금 생긴 이 감정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압을 하게 되죠. 짜증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억압을 하게 되면 구석구석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적인 에너지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에너지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단계예요. 사실 3단계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고통과 좌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을 겪는 게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겪었던 실패가 배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구나. 다른 친구랑 또 놀아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내 감정이 다 흘러가고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가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모님이 가진 그 관점의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서운했을 수 있겠다라고 공감을 통해서 감정이 흘러갔으면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럼 다른 친구랑 한번 놀아보자. 친구라고 해서 꼭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너랑 더 맞는 친구를 또 찾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의 안경을 씌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가 다음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과정이죠. 내가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런 거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거는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학교에서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다음 행동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정을 만났습니다. 1단계였죠. 2단계는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흘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봤고요. 4단계는 다음 행동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1, 2, 3, 4단계를 통해서 정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슬기롭게 겪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회복의 단계에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4단계를 통해서 조금 더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을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저리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침묵을 견디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침묵을 견뎌주는 거죠.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의 미러링이에요. 공감이죠. 짜증났겠다, 억울했겠다, 속상했겠다, 이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반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감정 회복의 루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속상한 날 엄마가 한번 안아줬을 때, 아니면 게임 한 판 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 먹었을 때, 아니면 맛있는 피자 한 판 먹었을 때, 네, 이런 것들이 감정 회복의 루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런 거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겪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과 자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거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도 옆에 있어 주기는 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지지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안식처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피자 한 판 먹으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보다 덜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빨리 해결을 해버리고 싶고 아이 마음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덜 조급해하고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의 진짜 자존감이 자라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최적의 좌절,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을 길러나가면서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줄 어른 한 명이면은 우리 아이에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초등생활 처방전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됐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